언급드린 대로 이 빅테크 기업들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테슬라를 시작으로 이제 개막을 할 예정입니다. 실적 시즌은 이미 개막이 됐고 이제 테슬라가 그 시작 그 쏘아 올린다라는 건데요. 테슬라는 22일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되고요. 그리고 이어서 29일에 마이크로소프트, 알파벳,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은 30일, 그리고 엔비디아가 다음 달 이제 19일에 이제 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다는 점 일단 일정 면에서 여러분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래서 이 빅테크들 어떤 포인트, 관전 포인트를 갖고 이번 실적을 좀 바라봐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잠시 테슬라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텐데요. 일단 이번 달 초에 테슬라가 3분기 인도량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 좀 상회하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쨌든 요 마진 압박 속에서 얼마나 이런 실적 추정치를 상향한데 그것에 충족하는 실적치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. 그리고 9월 그 전기차 그 세제 혜택 부분에 있어서 세액공제 그 혜택 부분에 있어서 9월 말로 종료가 됐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이전까지 수요가 좀 앞당겨져서 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죠.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전기차 수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그것을 좀 크게 성장을 하는 내용을 내놓을지 이런 세제 혜택 종료 속에 마진은 어느 정도나 될지 그리고 뭐 중국 등 업체들이 치고 나오는 상황 속에서 주요 시장 속에서 테슬라의 그 경쟁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테슬라가 헤쳐나갈 방안은 무엇일지 그리고 그에 더 중요한 거 로보택시 AI 전략 등에 있어서 테슬라가 또 어떤 또 청사진을 조금 더 실현을 지난 분기 대비해서 가져가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인데요. 공통돼서 좀 이렇게 꼽아봤어요. 클라우드 부분을 봐야겠죠.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애저 그리고 알파벳에서는 구글 클라우드 사업 부문 그리고 AI 매출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 좀 지난 분기 대비해서 또 얼마나 성장을 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AI 부분의 매출 성과 등등 같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. 애플은 오늘장에서도 그 흐름이 좋았습니다. 그 아이폰 17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 이 판매가 예상보다 잘 되고 있다라는 월가의 분석이 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기점으로 말한 이 26년 초 몇 달 안 앞두고 있는데 요 AI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전략과 철학을 반영한 무언가를 내놓을 수 있을지 그에 어떤 내용들이 예고될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뭐 양대 시장의 중국이나 미국 등 이 시장 회복력과 또 하반기, 상반기까지 이제 가이던스 등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아마존은 지금 조금 온도차가 있어요. 전자상거래 쪽이나 광고 사업 쪽은 괜찮은데 이 아마존 웹 서비스, 이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률이 둘 다 우려, 요 두 파트 부분에서 좋은 쪽과 나쁜 쪽 어느 쪽에 조금 더 기울여질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메타는요, 요 광고 비즈니스와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이 수익성 얼마나 충족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 일단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사실 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희 오늘 M7 어제 생략을 했어서 엔비디아 소식 짧게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. 일단 이 애리조나 TSMC 공장에서 최신 AI 칩 블랙엘 생산을 시작을 한다는 소식이 좀 들려왔죠. 당연히 TSMC에서 엔비디아는 위탁 생산을 해오고 있는데 대만이 아닌 미국 TSMC 공장에서도 블랙엘 양산을 처음으로 시작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. 미국이 보조금 풀어서 TSMC 공장을 유치한 바가 있죠.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 이미 한 10조 원 가까운 보조금 받고
TSMC가 650억 달러 정도 투자해서 애리조나 공장 건설 시작해서 작년 말부터 생산을 개시를 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이 최신 AI 블랙웰 생산을 시작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젠씨랑 얘기한 것 보니 가장 중요한 칩이 미국 내 이 첨단 TSMC 팹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역대 처음이다. 트럼프 대통령의 산업 재편을 위한 비전이 실현되는 것이다. 이러한 비전 실현으로 인해서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는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고요. 어쨌든 요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드리고 엔비디아는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. 테슬라도 볼게요. 앞서 이제 10월 초에 발표된 인도량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3분기 발표된 인도량 점검 드리면 49만 7천 대 정도 전기차 인도했다. 라는 소식입니다. 이게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이고요.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7%가량 증가한 수준입니다. 시장 예상치가 44만 대 정도였는데 5만 대 정도를 좀 상회하는 수치를 내면서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이번에 실적치와 더불어서 제가 더 강조드리는 게 요 연례주총에 있을 머스크 보상안에 대한 표결인데요. 다음 달 6일에 있죠. 11월 6일에 이제 과반수의 찬성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 어쨌든 테슬라 주가 높아지는 이 실현 방안에 있어서 주주들이 조금 더 찬성 쪽에 기우는 의견이 많다라는 그런 분위기이기는 했었는데 최근에 이 ISS라든지 글래스루이스 같은 이 의결권 자문사,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에서 뭐 이런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더라고요. 기업 지배구조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. 그리고 머스크의 보상안 너무 과도하다. 이런 취지로의 언급을 지속적으로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일단 이 연례주총에서 표결하는데 머스크도 현재 이제 보유지만 13% 정도로 투표가 가능한 수준이기는 합니다. 근데 뭐 실적치도 실적치인데 요 좀 표결 보상안 머스크 보상안 표결에 대한 내용도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좀 넣어봤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테슬라 소식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요 스페이스X나 뭐 그록 얘기도 전달을 드렸었는데 스페이스X 관련해서 얘기가 하나 들어와서요. CNBC 보도 통해 좀 전해진 내용인데요. 미국 교통부 장관이 요 나사 달 착륙계 아르테미스 요거 관련해서 스페이스X랑 같이 해보려고 2021년에 계약 맺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스페이스X가 이 화성 이주를 목표로 하는 스타쉽에 너무 매달려 있으면서 그리고 요것 자체도 지금 스타쉽 띄우는 이 시험 발사라든지 봤을 때 계획이 이 달 착륙계획 아르테미스 지연되고 수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개월만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. 스페이스X와의 계약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. 이런 내용을 좀 시사했다라는 보도가 CNBC 보도 통해서 오늘 전해졌습니다. 지금 보면 요 유인 탐사선으로 달 궤도 비행하고 돌아오는 아르테미스 2단계 임무가요. 앞서 발표됐던 일정이 내년 4월 보다 좀 빠르게 내년 2월 정도 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기는 했는데 지금 스페이스 X뿐만이 아니라 한 개업만 보지 않겠다. 그래서 뭐 제프 베이소스가 하는 블루 오리진 이쪽이 스페이스 X의 임무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좀 언급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스페이스X가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. 근데 우리는 지금 우주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경쟁을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랑 나는 지금 임기 내에 이 달에 도달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2027년 우주비행사 달 착륙 우주선 구축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필요한 계약을 다시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좀 전하기도 했습니다. 지금 최근에 두 차례, 그러니까 스페이스X 요 스타쉽 10차, 11차 발사 요 시험 비행은 성공을 했는데 앞서 두 번인가요? 세 번 정도는 연속으로 좀 실패하면서 개발 지연에 대한 우려를 좀 키운 바가 있죠.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다라는 점. 네.
계획이 계약 내용이 제대로 때에 맞춰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언급이 같이 됐어요. 자,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는 애플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애플이 오늘자 또 신고가를 달성을 해서 시총 3조 8,920억 달러로 치고 올라갔습니다. 아이폰 17 그 판매량에 대한 수치 분석한 내용이 하나 나왔는데 아이폰 17 시리즈 출시 10여일간의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 이제 판매량을 좀 보니까 요것이 아이폰 16 출시 10일 첫 판매량, 10일간의 판매량 그 양 시장에서의 판매량을 봤을 때 16 시리즈 대비해서 17 시리즈가 14% 이상 더 많은 양을 판매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좀 전해진 건데요. 요 카운터포인트 애널리스트예요. 맹맹상이라는 사람이 아이폰 17이 뭐 디스플레이 부분도 그렇고 카메라 부분도 그렇고 이 17 기본 모델이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서 소비자들한테 크게 어필이 되는 것 같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. 애플 목표 주가 상향하는 곳들도 좀 잇따라 생기고 있어요. 루프 캐피탈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 유지를 하고 226달러에서 315달러 선까지 어제장에서 상향을 했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 실적에 대한 월가 기대치가 내년 아니라 내후년까지 상당폭 상향 조절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 목표 주가 상향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고요. 에버코어에서도 이 아이폰 에어 지난주에 사실 팀 쿡이 중국 가기도 했는데 이 아이폰 에어 뚜렷한 인기가 애플 주가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리고 이번 분기 실적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. 예상치를 상회하는 분기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. 자, 오늘 M7은 이렇게 애플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할게요.